저희 이상호 성형외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담 받으시기 전에 수술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완전히 이해하시면 저와 상담 시 수술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진료 시 충분히 상담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너핌 수술은 낮은 콧대를 매끈하고 오똑한 라인으로 밋밋한 얼굴 라인을 세련되고 또렷한 인상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옆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콧기둥과 입술이 만나는 곳 중 가장 좁은 곳을 절개하고 콧속을 절개한 후 콧날개 연골을 충분히 방해하여 콧날개 연골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콧날개 연골을 모아서 코끝을 높이면서 콧날개 연골 안쪽에 매듭포를 대고 꿰매어 주어 코끝을 더 높이면서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콧등은 안전한 보호텍스 보형물을 사용하여 적절히 올려주게 됩니다. 코너핌 수술은 3차원의 입체 구조를 아름답게 바꾸는 작업으로 어디를 어느 정도 높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며 눈이나 입, 광대뼈 등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수술한 티가 너무 나거나 주위와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너핌 수술이 어느 수술보다도 예술적인 감각과 균형 잡힌 신미한 또한 많은 수술 경험이 필요합니다. 코너핌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첫째, 코가 낮은 경우, 둘째, 코가 약간 삐뚤어진 경우, 셋째, 에브리코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코끝이 뭉툭한 경우, 다섯 번째, 코끝이 들리거나 밑으로 처진 경우, 여섯 번째, 코나 윗입술의 각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6가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 속하신 분들은 코너핌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시 사용하는 보형물은 무엇인가요? 코너핌 수술에 주로 사용하는 보형물은 고어텍스와 실리콘이 있는데 고어텍스가 실리콘보다 수술 후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으므로 저는 고어텍스 보형물을 선호합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한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받은 우수한 재료입니다. 고어텍스 보형물과 실리콘 보형물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고어텍스는 미국 뒤통사에서 개발하여 열이나 약품에 강한 수지를 늘려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 즉 마이크로포어가 무수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어텍스는 처음에 인공혈관 대체물로 개발되었습니다. 실리콘은 규소를 함유하는 실록산 고분자 동족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불활성과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보형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무면허 의료업자가 얼굴, 손 등에 공업용 실리콘액을 주사하여 필요없는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리콘액과 실리콘 보형물은 전혀 다릅니다. 고어텍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고어텍스는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 수술하지 않은 듯이 오똑하고 자연스러운 콧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세한 구멍, 즉 마이크로포어가 많이 있어 피부 조직이 자라 들어가서 서로 엉키게 되므로 뼈에 잘 붙고
조직 친화력이 좋아 수술 후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잘 유지됩니다. 셋째, 원하는 높이와 모습이 예측 가능하며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코의 윤곽을 잘 살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넷째, 고어텍스는 실리콘과 달리 캡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침 현상이 거의 없으며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도 적어 피부가 얇은 사람한테는 특히 좋습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은 재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고어텍스에는 수증기가 통과할 정도의 작은 구멍들이 1제곱인치당 90억 개 정도가 있는데 이곳으로 미세하게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조직과 엉킴으로 수술하지 않은 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질 때문에 재수술 시 보형물을 제거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가 수술하게 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은 나중에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저만의 노하우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경도의 고어텍스 보형물을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며 오래되고 많은 경험으로 인한 투철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제거해보면 삽입 전의 두께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은 염증이 많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어텍스에는 무수한 미세 구멍이 있어 이곳에 세균이 증식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온 말인데 24시간 동안에 가스 살균 소독 시 가스가 완전히 스며들어 멸균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고어텍스 보형물로 코너핌 수술 후 5년 이내에 염증이 생기는 비율은 0.3% 이하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의 비율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정도입니다. 즉, 중고등학교 한 학년 전체 3 내지 400명 중에서 1등 하는 확률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과 진피지방 이식술, 가슴 연골 이식술 등 내 몸의 것을 사용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진피지방이나 가슴 연골 등 내 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너핌 수술의 99% 이상에서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진피지방이나 가슴 연골 이식술은 재수술 시 아주 심하게 망가진 경우에만 드물게 사용합니다. 진피지방은 흡수가 많이 되므로 수술 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식한 피부와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해서 나중에 재수술이 어렵습니다. 이식한 가슴 연골도 시간이 지나면서 칼슘이 흡수되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끝에 기연골은 사용하지 않나요? 예,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끝에 귀연골을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식한 연골이 튀어나와 보이고 혈관이 유지되지 않고 이식되므로 이물로 인식되어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끝을 높이는데 제자리에 콧날개 연골을 주로 쓰고 매드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코끝에 고어텍스 보형물을 넣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수술 후 코끝이 충분히 높여지면서도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가 적게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높임 수술 후 코끝이 들리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해줄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나가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의 길이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코끝을 높이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코끝이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코끝 연골을 덜렁덜렁할 정도로 완전히 박리하여 5mm 밑으로 당겨 고정하여 줌으로써 코의 길이를 늘려주게 되고 그 결과 코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해줄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근해는 밑으로 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수술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끝이 뭉툭한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나요? 동양인에서 코끝이 뭉툭한 원인은 대부분 피부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뭉툭한 코를 줄이기 위해 코 속에 피하 조직과 연골 등을 제거해도 코끝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 다시 흉살이 채워져서 코끝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뭉툭하다의 반대는 뾰족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코끝이 뭉툭한 경우는 코끝을 충분히 높여서 뾰족하게 해줌으로써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끝이 아주 크고 많이 뭉툭한 경우에는 코끝을 더 높이면 너무 크게 되므로 코높임 수술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코끝의 피부를 적절히 제거해주면 코끝을 쉽게 줄일 수는 있으나 피부의 흉터가 염려되어 거의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코는 어느 정도 높이게 되나요? 재단사가 옷을 정확히 맞추려면 고객께서 본인의 취향, 즉 옷을 타이트하게 입으시는지 보통으로 입으시는지 아니면 풍신하게 입으시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재단사가 더 정확히 마음에 드는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할 때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리기를 약간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오똑한 코가 좋으신지 아니면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으신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환자분의 취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 높이를 맞추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코 수술을 매우 많이 했으므로 환자분께서 선생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셨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에 드는 모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고텍스 보형물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에서 8mm까지 사용하는데 주로 3.5에서 5.0mm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할 경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고텍스 보형물의 두께는 4.0mm이며 약간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오똑한 것을 원하실 경우 4.5mm 두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여자보다 약 0.5mm 정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나 보호자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수술 중 코 모습이 다 만들어지면 꿰매기 전 그 모습을 환자분과 보호자에게 보여드리고 마음에 드는지를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로 인한 붓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울로 옆모습을 보시면 충분히 그 모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린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혹시 환자분께서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충분히 상의하여 그에 맞춰드리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수술이 끝난 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며 이때는 붓기가 더 많이 빠지게 되므로 더더욱 정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후 좌우 모습을 충분히 보신 후에 혹시라도 마음에 덜 들면 새롭게 고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노핌 수술 후 염증은 왜 생기며 그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집어넣은 보형물을 내 몸의 것이 아닌 이물로 인식하여 밀어내기 위해 공격하므로 붓고 아프고 붉어지며 뜨끈뜨끈한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고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300 내지 400명 중 1명으로 아주 드문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증이 생긴 경우 어떻게 치료하고 대처하나요? 만약 염증이 생긴 초기일 경우에는 충분한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가 쉬우나 이미 염증이 오래 진행되어 고름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한 후 3 내지 6개월 이후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염증의 초기 증상인 붓고 아프며 붉고 열감이 있는 경우 한시라도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코가 삐뚤어질 수 있나요? 예, 코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구의 99% 이상에서 코가 약간씩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코노핌 수술 후에도 자세히 보면 모두 약간씩은 삐뚤어져 보이게 됩니다만 수술 전보다는 훨씬 덜 삐뚤어져 보이게 됩니다. 제가 수술 후에 내원하시라는 날짜에 제대로 내원하시면 제가 자세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므로 보형물이 삐뚤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물지만 눈에 띄게 삐뚤어진 경우에는 책임지고 재수술해 드립니다. 수술 후 경과와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직후는 얼음 찜질을 하시고 3일째부터는 더운 찜질과 사우나, 찜질방에 가시는 것, 땀 흘리고 운동하시는 것이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테이프는 하루만 붙이며 다음날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실 때 떼어드립니다. 수술 후 2일째부터 세수를 하실 수 있고 4일이면 코 및 실을 제거하며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7일이면 남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 되며 수술 후 10 내지 12일이면 코 속 실을 제거하고 그 모습에 거의 만족하실 것입니다. 수술 후 3주가 되면 붓기가 90% 정도 빠지고 3개월이면 거의 다 빠져서 세세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코 밑에 수술 흉터는 3주에서 3개월까지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어느 정도 눈에 띄다가 약 6개월이 되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어디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수면 마취와 부분 마취를 동시에 하여 수술 전, 중, 후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수면 마취는 소량의 마취약을 정맥 내 주사하여 약 5 내지 10분간만 잠들게 하므로 매우 안전합니다. 이때 우리 병원의 의료인이 옆에서 항상 지키면서 혈액 내 산소 혼합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분 마취는 3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리도케인 마취약과 8시간 지속되는 부피바케인 마취약을 1대1로 섞어서 쓰므로 수술 시에는 전혀 아프지 않고 수술 후에도 마취약의 효능이 약 3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어 수술 상처의 통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의 특징으로 국소 마취를 주사한 후 약 10 내지 20분가량을 기다려서 마취약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혈관이 충분히 수축한 후에 수술하므로 통증이 전혀 없고 출혈이 매우 적어서 수술 후 붓기와 멍이 적게 듭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시간만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나 국소 마취 후 기다리는 시간과 수술 도중에 지혈을 확인하기 위해 누르고 기다리는 10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시 제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상우 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